마을지킴이 프로젝트 우리 마을 직업 히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지켜요. 바른 자세 체조입니다. 먼저 양손을 깍지 끼고 목 뒤에 둔 다음에 고개를 뒤로 젖혀 볼게요. 이때 눈과 가슴은 하늘을 향해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깍지 꼈던 팔을 쫙 펴서 양 엉덩이 옆으로 쭉 날개짓 하듯이 펴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곧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1번 동작과 2번 동작을 번갈아 가면서 3번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체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바른 자세 체조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보았나요? 이 시간에 선생님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름 불러주고 싶은데 화면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에 건강 친구들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건강을 지켜주는 다양한 직업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건강한 다양한 직업 찾아 우리 마을로 고고! 우리 마을 직업 인하대병원 첫 번째 시간 희열입니다. 자, 건강한 우리 인하대병원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요? 네,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은 인천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초현대식 시설 그리고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인천 최초의 대학병원인데요. 1996년 5월 27일 대학병원이 개원을 하였습니다. 국내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 최장기간 최대 규모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 인천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있고요.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심내혈관 질환센터, 알레르기 질환 환경보건센터, 희귀질환 경기 서북부권 거점센터 등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네요. 우리 건강이들 의사는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몸이 아픈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치료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특히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직업 윤리의식이 투철해야 해요. 또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환자나 보호자의 이야기들을 주의 깊게 들어줄 수 있는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더불어서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기타 등등 병원의 다양한 직업인들과 함께 호흡해야 하기 때문에 협업 능력과 리더십 또한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돼요. 또 장시간 또는 다급한 순간에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그리고 오랜 시간 수술을 할 수 있는 튼튼한 체력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더 다양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의사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조선 최고의 의사 허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의학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긴 허준입니다. 조선시대 선조와 광해군의 건강을 책임진 어이였는데요. 허준이 작성한 동의보감은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책으로 의학을 알려주고자 14년간이나 책을 집필하였는데요.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백성들도 읽고 따라할 수 있게 집필하였다는 허준의 동의보감,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다음은 알베르트 슈바이처예요. 우리 건강이들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가봉에서 원주민을 위해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지요.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로도 불립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의사가 되려면 의학 전문대학원과 의사국가고시를 필수로 마쳐야 합니다. 평균 20살에 시작해서 35살이나 되어야 의사의 마무리 코스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예과 2년, 본과 4년을 거쳐서 의사 국가 면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서 전문의 자격을 하게 돼요.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군의관까지 갔다 오면 박사학위 또 전임의 1년에서 5년 펠로우 과정까지 정말 긴 과정을 거쳐야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구력 있게 공부를 하려면 투철한 사명감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 튼튼한 체력은 기본이고요. 올바른 판단력, 또 외과 의사들은 정교한 손기술도 요하지요. 그리고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의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약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약사법에 의해 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약사라고 합니다. 약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국민의 건강복지를 지키는 의학 전문가예요. 전문적인 의료인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면 그 처방된 약들이 복용 기준은 적합한지 또 투약 금지된 약물은 아닌지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검수하고 약물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하대병원과 관련된 직업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간호 파트에서 함께하는 직업인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가 되려면 말하기를 좋아해야 되고 서비스 정신 또한 투철해야 돼요. 더불어서 이타적인 마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생물과 화학학에 관심과 흥미가 높아야 약사가 될 수 있답니다. 다음은 임상연구 코디네이터인데요. 임상실험이란 새로 개발된 약을 실험 단계를 거쳐서 안전한지 검사하는 과정이에요. 새로운 백신이나 예방접종에 관련된 약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런 임상연구 덕택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임상실험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람을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임상연구 코디네이터와 함께 일하는 임상연구 약사가 있어요. 임상실험에서 만들어지는 의약품들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약사입니다.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를 돌보는 사람, 간호사입니다.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는 누구일까요? 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은 군대복원 체계를 바꾸고 간호학교를 설립한 매우 뜻깊은 일을 많이 한 간호사인데요. 간호사는 먼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간호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면허를 취득해요. 이렇게 간호 면허까지 나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간호사로 직업인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이타적인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의사소통, 책임감, 그리고 환자들을 살필 수 있는 세심함이 가장 큰 역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조선사와 더불어서 의료인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후에 1년의 조산 수련을 거치면 산모의 출산을 돕는 조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산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하기도 해야 되는데요. 종합병원에서 분만실에는 간호사의 3분의 1은 꼭 조산사여야 한다고 해요. 그만큼 산모와 아이의 탄생 순간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전문적인 역량과 지식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간호파트에서는 간호사와 조산사 이외에 조무사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에 속하고요. 일정 기간 교육 이수 후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간호조무사가 된다고 해요. 현재 연간 간호조무사는 3만 5천 명 정도, 간호사는 1만 7천 명 정도가 배출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인하대학교와 관련된 직업군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해요. 첫 번째 퀴즈는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 진찰하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닥터. 네, 바로 의사였습니다. 다음 퀴즈.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인수, 보관, 조제, 관리, 반납의 책임을 지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짜자잔! 임상연구 약사였네요. 모두 잘했어요. 우리마을 직업휴열 활동지를 함께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의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나의 생각과 만약 직업윤리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요. 또 내가 해보고 싶은 임상연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안에 있는 병원에 대한 다양한 직업들을 만나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재미있는 직업들과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